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예보관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오늘 증액 없는 감액 예산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4일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주 총평부터 좀 듣고 갈게요.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뭐 앞이 안 보이네요. 예, 앞이 안 보이네요. 예, 앞이 안 보인다.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예. 지난주는 눈 때문에 국민들이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국회 상황이 좀 안개 속이다. 네. 앞이 깜깜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거야의 독주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좀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단독 처리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엔 예산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난 주말 장외 집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주말에도 5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관련한 재판 얘기가 1승 1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1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기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좀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계속 안고 가지는 않을 거다. 또는 그 1승을 여세 삼아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조기 대선 그거 해야 사법 리스크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대법원 그렇죠. 판결 나기 전에.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규모의 대여 공세에 나선다. 장외 집회에서 시작을 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합의로 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법정 시한을 넘기잖아요. 뭐 쪽지 예산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거는 모든 정치 상황을 27년 대선에 맞춰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괄호 열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후보다. 이 상황을 밀어붙이기 위한 공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6개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이 그 스케줄대로라고 하면 633에 따라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항소심에서의 어떤 결론이 민주당의 앞으로 운명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왜 6개월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633에 이제 33 더하면 6이니까 아마 그 안에 해서 이 15일 날 있었던 11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법 재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선고가 대법원까지 안 나도록 거기에 이제 집중한다 이제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야 제일 아픈 부분이겠죠. 5개 재판이 됐는데 하나라도 유죄가 이 선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면 안 되니까 단 하나라도 안 예. 되니까 그렇죠. 뭐 대장동 관련 또 다른 거 이 2개는 좀 빠진다 하더라도 늦어서 나머지 3개 이번에 법인카드까지 합쳐진 거 거기까지 하면 요 3개는 27년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대법원. 그래서 더 시점을 땡겨 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6개월 안에 승부 이게 약간 선거법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그냥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민주당이 일단 오늘 그 본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때는 일단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민주당 혼자. 근데 일단 본회의에서도 이거를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뭐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거부를 한 것 같아요. 끌려다닐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겠다면 또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조금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센 방법을 쓴단 말입니다. 예. 이게 맞느냐, 적절한 수단이냐라는 의문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이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 경찰, 감사원 이렇게 미운 조직의 특수활동비를 그냥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예.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밀어붙이려고 또 민생 예산 관련해서도 협조를 안 해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 호남 고속철도 관련 예산 같은 거 그것도 협조를 안 해줘서 이제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뭐 전공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원자력 수출 기반 그런 지원 예산이라든지 네. 동해 심해 가스전 이런 예산들도 다 민주당 반대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조 정도가 깎였는데 네. 매번 민생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거 관련한 거 안 한다. 근데 원하는 건 또 있어요.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지역 화폐. 있고, 예. 그 예산 안 넣으니까 국회에서는 증액은 못 해요. 그쵸. 그러니까 삭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넣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넣어달라라는 신호로 저는 보고 그렇다면 몇 개는 줄게 아마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조를 깎았는데 이대로 진짜로 올려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넣고 싶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깎이기 싫으면 우리 예산을 좀 넣어달라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그렇죠. 거다. 다 그렇게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네. 예산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준 예산 만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뭐 물론 방책은 있지만 근데 예산 이런 거 뭐 시작하자마자 그럼 1월부터 추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 시작부터 추경을 한다는 게 본 예산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긴 하지만 민주당의 그 요구 사항을 관찰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큰 거를 갖다 놓고 작은 걸 얻으려고 하고 안 해주면 이거 크게 할 거야. 이게 결국 횡포죠. 횡포인데 일단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근데 예산 감액한 거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3대 사정기관의 어떤 특수활동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은 사실 특수활동비 이러니까 상당히 좀 목적 없이 쓰이는 좀 검은 돈 이런 느낌으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 그 쓰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뭐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집안 살림을 하더라도 네. 이 어느 쪽에 쓰여질지 모르지만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쵸. 뭐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예. 돈도 있고 뭐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나 경찰 특수활동비는 특수하게 무슨 활동을 한다기보다 수사할 때 지원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경찰 밉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 많이 한다고 특수활동비 필요 없어 그런 활동하는데 쓰지 마라는 의미인데 국민 대부분이 볼 때는 검찰 경찰이 매번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 수사하는 그런 일만 하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 정말 네.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국민들이 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뭐 민생 사범이라든지 뭐 강력 사건 그런 사람들 검거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월급 받는 것만으로 수사를 그걸로 이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사실 뭐 잠복 수사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집행돼야 되는 돈들이 좀 필요할 때 쓰는 특수활동비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그 와중에 좀 그 황당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것은 국회 특수활동비 또 안 깎았더라고요. 그게 깎을 놀리면 같이 다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선이잖아요. 자기들 거는 안 깎고 네. 다른 사람들 거 다른 조직 니네 한번 그럼 맛 좀 봐라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정당성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서 또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국가 운영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국회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깎을 필요가 없어.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니까 윤석열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에 속하는 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예. 이런 데는 잘못하니까 특수활동비 없어도 돼. 뭐 이런 논리예요.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한 주는 예산 가지고 좀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본회의에 예고한 일정이 그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되니까 네. 오늘 보고를 해야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한 검사 둘을 더해서 3명이었는데 중간에 감사원장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벌써 이렇게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게 되면은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11명째인데 국회 시작한 지가 한 반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따지면 공직자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 탄핵 소추 관련해서 물론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하라고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이 이렇게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탄핵 남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정부를 향한 거예요. 결론은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그쵸. 또 해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그러면 결론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방통위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알기로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됐어요. 네, 2, 3일 안에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름만 방통위원장이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신분이 정지된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끌려 나와서 또 망신당하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원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을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그 탄핵 결정을 하려면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헌법재판관 전부 9명인데 예. 지금 3분이 안 계셔서 정원 3명이 비어요. 6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3명이 들어와야 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민주당 협조를 안 해서 지금 이 6명 체제가 된 지 거의 뭐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된 국회에서 소추 결의돼서 넘어간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로 가서 절차가 진행이라도 빨리 되면 모르겠는데 진행이 안 되죠 지금. 헌재 재판관 추천 절차도 민주당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서 거기도 안 굴러갈 거고 그럼 직무정지된 상태로만 계속 길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극단적 케이스인데 민주당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10명씩 막 탄핵 소추해서 넘겨버리면 네. 다 차관 대행 체제 되고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그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는 또 후임 장관 뭐 임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관 대행 자체가.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대행 체제로 그렇죠. 가는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그런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얻을 수 있다. 일을 잘 못하니까요. 또는 이 정도로 뭐 잘못된 정부다 이런 선전 효과, 선동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작업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잖아요. 네. 집권할 수 있다. 집권했었고. 근데 나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본인들 정치적 이익만 계속 한다. 그 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 보복은 자기 선에서는 뭐 끊겠다 이런 얘기도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진심은 아니었나 봐요.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사실 그냥 뭐 상대를 좀 죽인다기보다는 좀 뭐 억압하는 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표현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하도 말을 바꿔서 네. 여당 공격하는 것이 안 먹힌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오늘 했던 얘기를 다음날 뒤집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는 단식까지 하면서 이거는 불합리한 체포동의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네. 바꾸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뭔가 자기 대에서 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자기 대에서 끊겠다는 얘기는 자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요. 네. 예. 나까지는 할게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있겠네요. 아마. 예, 계속 따져 물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의미 없는 얘기다. 일단은 감사원 같은 경우는 최재해 원장이 탄핵 소추가 될 경우에 대행 체제가 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이 됐던 뭐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줄줄이 이제 차례대로 대행을 맡게 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변호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지금의 어떤 이번 정부 감사원과는 결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해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예. 7인 체제잖아요. 원장 포함해서. 그렇죠. 합의제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김인회, 그러니까 조은석, 김인회 이 두 분이 감사위원 중에는 오래 한 순서예요. 네. 감사원장 유고시에는 오래 감사위원을 오래 한 분부터 순서대로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했던 요 두 분, 저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 분들인데 이분이 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럼 6명이잖아요. 그쵸. 3대3 정도로 성향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될 일도 다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둘로 갈라지겠는데요? 안 돼요. 될 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제관청 그리고 감사원이 일반 행정 업무 하는 데라면 일상 업무도 있고 뭐 중요한 것도 있으니 중요한 거는 정식 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든 했을 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네. 감사 업무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기능을 안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 민주당은 이걸 그냥 정치공세로 생각하니까 구별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감사원이 뭐 정치적으로 그 자기 이제 현 정부에 좀 유리한 감사만 내놓고 전 정부에 불리한 것만 공개한다 뭐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만 얼마 전에 좀 기억에 나는 감사 결과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쪽지 예산 중에 네.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좀 네. 땡겨 쓰는 그런 예산을 적발을 그렇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정부 기관을 좀 감시하는 네. 또 그런 기관인데. 정부, 국회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소동이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국회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뭐 저희 당 의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국회에 와서 이러는 거 뭐 국회 모독이다. 의원을 뭘로 보느냐. 소리 지르고 겁박하고 이런 거 자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가침의 영역인가요? 그렇죠. 국회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감사원장한테 가고 이제 이런 게 막 화제가 되잖아요. 뉴스에 막 서로 공박하는 게. 그러다 보면 말이 세지고 국민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고 보고 싶어하지 않은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젠 그 단계를 넘어서 아예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까지 온 겁니다. 오늘 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3명도 함께 보고를 할 예정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서도 최대 규모에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런 검찰청이잖아요. 결국 이제 수사도 지연을 시키고 뭐 기소한 재판도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좀 막으려면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지되기 전에 빨리 좀 후임을 임명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미리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게 또 명분상 별로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꼼수라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굴복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고 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폐해예요. 이게 우리나라 독특한 대통령제의 폐해인데 여소야대가 될 경우에 아예 이게 이제 식물 정부처럼 돼버리는 이 상황이 극한 지경까지 온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지만 동거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정치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 내내 갈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여소야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에도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검찰 내부는 반발을 하면서 뭐 원래는 이제 부장검사급들 이제 차장검사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차장검사 뭐 부장검사 이번엔 평검사들까지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이제 집단적으로 내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럴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을 향한 좀
발언 수위랄까요? 이런 거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역적질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던데 검사들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양문석 의원 비롯해서 상당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선수를 가리지 않고 과거 그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그런 논리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이 학생 운동하던 때의 정부 또 정부의 구성원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던 검찰의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 뭐 역적질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체제와 안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결국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 이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이 반영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앞으로 계속 민주당과 검찰 간의 이런 신경전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 동안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가 느끼는 저만의 생각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이 그래도 주말 동안은 워낙 민주당을 향해서 낼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좀 수그러든 것 같기는 해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냉각기를 좀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했는데 실제로 당 내부 분위기도 좀 이제는 좀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예. 더 이게 커질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애초에 처음 이 문제를 내세웠던 모 유튜버에 대해서 당에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여러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온 글들이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제3자가 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글에서 발견됐다는 식으로 막 섞여가지고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고발 조치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거의 된 상태고 또 이것이 결론은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그게 또 확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당 내부에서 커지기에는 어렵다. 이제 정리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정리되는 단계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최초로 주장했던 유튜버 이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게 조금 드러나야 이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지난번에는 약간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글이 올라온 지는 꽤 몇 달 된 이야기고 뭔가 시점상 굳이 이 의혹을 모아서 제기한 뭐 이런 과정에서의 왜 이게 조금 이 소란이 지금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좀 의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관계 있잖아요. 확정됐다는 거. 네. 그것이 저희 내부의 당 내부에서의 확인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확정된다.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애초 시작부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 뭐 모친과 장모 이런 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네. 표가 나왔죠. 가족의 범위라든지 누가 어느 정도 글을 썼다는 것을 마치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 가족이 그랬을 수 있을까라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모친과 장인 장모까지 넣어서 검색을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배후라든지 이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뭐 예산 가지고 좀 어찌 보면 판판이 여당이 좀 민주당에 당하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싸울 시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2월 한 달은. 그럼요. 예. 여당이 뭐 지금도 그렇고요. 늘 그렇죠. 지금 예. 저희가 108석밖에 없는데 싸울 의석이 있습니까? 그 여유가 없잖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12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지난달 말에 표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미룬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좀 논란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까 요걸 좀 노렸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의원들께 물어보면 그거 가지고 표결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후반에는 보면 약간 여지를 남기는 듯한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설마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제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뭐 몇 분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뭐 의원분들이 뭐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인정되는 분들의 몇 분의 생각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표결하는 거 하고요. 네. 본인의 감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 특검법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게요. 이 법은 저희가 줄곧 주장했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위헌적 요소를 가진 법입니다. 세 번째 발의가 됐는데 똑같아요. 그 상황. 예. 거기에 제3자가 특검 추천되도록 했다고 하지만 결국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의 손에 의해서 그 추천도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찬성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특검법 자체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지금 당내 상황을 반영한 어떤 의원분들의 이 소회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추측 가능하게 하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것과 10일에 있을 이 재표결 결과와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